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하자마자 시댁 공과금을 내라고 강요하던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똑소리나게 대응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된 신혼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더군요. 어떻게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친정에는 용돈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실 수가 있는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신우도 정말 어이없네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에게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연애 기간은 2년 정도였고, 이렇게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하고 싶다 생각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3천 지원해 주셨어요. 남편이 모은 돈은 5천 정도 있었고요. 저는 모은 돈이 남편이 모은 돈의 2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2억을 지원해 주셔서 대출 없이 서울 아파트 전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어요. 시부모님은 노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며 3천 이상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있는 쪽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겪으면서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제가 파악한 시어머니 성격은 지원해준 돈에 대해 자꾸 생색을 내시면서 저희에게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 예상이 맞았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말자고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이라도 아쉽다고 하면서 받자고 해서 남편 뜻대로 하게 되었죠. 친정은 노후 준비 다 돼 있고 부모님 2분 모두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퇴직 후에 소소하게 알바 개념으로 일하시는 중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월세를 받는 것도 있고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십니다. 저는 남편의 성실함과 자상함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던 것인데 남편은 결혼 전에 확실하게 선을 긋자고 해서 이 사람이 냉정할 때는 냉정할 줄도 아는 사람이구나 했어요.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 말이 본가와 처가에 언제나 공평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댁에 좀 더 하면 뭐 어때? 하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왜 선을 긋자는 말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부모님은 아들 부부를 질투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신혼집과 시부모님 사시는 집을 비교하면서 언짢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신우를 키워 출가시킬 때까지 20평대 빌라 전세에서 살았는데 저희가 신혼집을 30평대 아파트 전세로 구한 것에 대해 말씀이 참 많았어요. 며느리네 집에서 보태줘서 아들이 좋은 신혼집에서 시작하면 고맙게 생각할 일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둥,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어머니 성격상 저희 신혼집이 질투가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부모님이 주신 3천으로 방 2개짜리 빌라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빌라 월세 보증금이나 되는 3천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이없었네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에 대해 미안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냥 싫다고 하셨어요. 여자 쪽 부모님에게 돈 받지 말고 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안 돼서 어른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일 뿐이었죠.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 편을 들어 말씀하시곤 했어요. 남편이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시댁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신행 다녀와서 저희는 친정에서 하룻밤 잤어요.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가서 하루 자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님의 앓는 소리가 시작되었죠. 시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일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시댁 공과금을 내주라 하시더군요. 도시가스비와 전기세, 수도요금 이렇게 3가지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해놓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분이 사시고 집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갑자기 저희에게 강요하듯 말씀을 하시니 뭐라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신우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신우 결혼할 때 저희보다 더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신우는 딸이니 신우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대출 없이 시작했고 둘이 번다고 해도 아이를 낳고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하는데 이런 강요를 당하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 대해 질투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말씀대로 해드리기가 싫었습니다. 결혼한 선배들이 말해주었던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댁은 초장에 한번 잘못 버릇들이면 계속 끌려다닌다는 말. 큰 돈은 아니지만 시댁 공과금을 내드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요구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것도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대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수긍한 것으로 생각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따로 전화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바쁘면 한 분에게만 전화를 해도 좋다고 인심 쓰듯이 말씀하시는데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도 가끔 전화를 드리기는 했지만 매번 아프다는 말씀, 돈 없다는 말씀 같은 앓는 소리만 하시니 전화하기가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결국은 시어머니에게 왜 우리한테 공과금을 내라고 하시냐, 그렇게 못한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주냐며 서운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자는데 밤에 남편이 이런 소리 듣게 해서 저한테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저는 남편 마음이 안 좋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2달 전쯤 남편과 저녁에 맥주 한잔 하다가 시댁 공과금을 우리가 그냥 내드리는 것은 어떻겠냐 했는데 남편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딱 거기까지만 해드리자 했더니 남편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댁 공과금을 내드리고 비슷한 금액대로 친정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자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을 안 하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그러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었나 봐요.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공과금 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생활비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가도록 해놓겠다고 했죠. 저희는 아이가 생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돈을 최대한 모아두어야 하지만 결혼 전 약속한 것이 양가에 공평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친정부모님께도 비슷한 금액의 용돈을 드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실 분이 아니란 건 알았지만 시어머니 반응은 참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그게 네 생각이냐고 하시며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시댁에 하는 것과 친정에 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화를 내시는데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는 친정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대출 없이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도 친정에 가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친정에 더 많이 해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듯이 공과금을 내라고 강요하셨고 친정부모님께 하는 것도 못하게 말리고 계신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시댁과 친정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주장만 펼치시더군요. 신우가 하는 말도 참 어이없었어요. 친정은 넉넉하다며 친정에는 용돈 같은 거 안 해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지근성이란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됐다고 공과금 내드린다고 했던 것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마음이 좀 여린 편이라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덤덤해 보였어요. 솔직한 말로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친정에서 받은 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댁 공과금은 내드릴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네 친정은 그렇게 넉넉하다면서 뭘 용돈을 드리냐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넉넉하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받은 것을 갚으려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도 지원받은 것이 있어서 갚을 생각이었고, 친정부모님께도 받은 것이 있어서 갚으려는 것이었는데, 어머님이 친정에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소리까지 지르시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시댁과 친정이 같냐는 말씀만 반복하시더군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우리는 결혼 전부터 양가에 공평하게 하기로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원받은 금액으로 치자면 친정에 10배는 더 해드려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퇴근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길래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 그대로 알려주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이러면 내가 땡땡이와 처가에 낯이 안 선다고 그만 좀 하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언성을 높여가며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남편을 보며 괜히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좋게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단호하게 대응을 하니 저는 당분간 시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아들 부부에게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도 있네요. 그래도 남편이 단호하니 다행입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